포스트 챗GPT 역량 딥다이브의 저자 이민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창의성, 인간 감성, 자기계발 능력, 융합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 판단 등이 될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감성 능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몇 해 전에 AI 이민영을 개발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인간 이민영이에요. 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교육생들에게 AI 이민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실제 저하고 AI 이민영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가끔 여쭤보는데, 그러면 AI 이민영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실제 영상을 보시면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사람하고 같은 지능일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람 같지 않다, 사람 같은? 이 말은 어떤 걸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걸까요? 아이 컨택이 없다,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뭔가 이상하다, 약간 로봇 같다, 이런 답변들을 하십니다. 자, 바로 감성이 없다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AI 이민영이 좋으세요? 사람 이민영이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비용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인간 이민영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조금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 용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저희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챗 GPT를 또는 AI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많은 기업에서 저를 강사로 섭외를 하겠죠. 자, 이 지점이 바로 사람만의 능력인 감성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챗 GPT가요, 드라마도 쓰고 소설도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플롯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연이 있는데 뭐 어떤 결말로 소설 써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글을 멋지게 써줍니다. 자, 그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뭐 드라마 작가 이런 직업도 사라질까? 자, 하지만 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최근에 보셨을까요? 아마도 챗 GPT가 드라마의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써줄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학폭에 대해서 소설 하나 써줘 그랬더니 학폭은 소설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전체적인 스토리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대사들 있잖아요. 연진이 잘한다, 브라보, 연진아 나 되게 좋아,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런 디테일은 작가의 감성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꼭 소설이 아니래도요, 이러한 감성 능력은 조직을 더욱 유연하고 행복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에도 기여를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원들이요,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면 성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성과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창의성, 영업 실적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직원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요, 그런데 혼자만의 영역과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한 감성에 깃든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성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제가 책을 쓰면서 챗 GPT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감성이 있는데 직장인이 감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챗 GPT는 다음과 같은 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소통 능력 강화하기, 문제 해결 능력 강화하기, 적극적인 자세 유도하기, 창의성을 유도하고 인정하는 문화 강화하기, 또 균형 있는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소통 능력을 강화하면 감성 능력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감성적인 사고와 표현은 많은 경우 소통 능력에 의해서 증진이 됩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원들하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희가 딱 기업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챗GPT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면 감성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감성적인 사고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특히 감성적인 면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라고 하네요. 감성적인 직장인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죠. 회사에서는요, 직원들에게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조금 과학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열정을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결과도 좋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성취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 성취감은 우리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이 행복 호르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 호르몬, 도파민은 습관을 형성하는 중독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한번 경험을 하면 그 성취감을 또 느끼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열정을 갖고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창의성을 유도하고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하라고 합니다. 감성적인 직장인은요,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균형 있는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라고 하네요. 조직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 등을 제공해서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감성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챗GPT의 답이었습니다. 자, 답변이 어떠신가요? 꽤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내어줍니다. 챗GPT 등장 이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소프트 스킬, 감성에 대한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미래의 직업 전망과 관련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봐도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량에 집중하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 개인화가 가능한 역량 등으로요. 자, 사실은 크게 새롭지 않은 것이고요. 다시 한번 챗GPT의 등장으로 강조하게 되는 지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